2022년 1월 14일 월요일 아침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22일 뒤에는 허경영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있는 일을 유튜브 동영상 기록으로 제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2월 13일 일요일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셔가지고 아침 9시에 가셔가지고 후보 등록을 하셨어요. 아마 지금 어제 총 등록을 하신 분이 한 11사람 정도가 한 것 같아요. 그 11명은 이제 하셨고, 오늘 14일 날 또 몇 명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힘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또 이제 심상정이 있는 정의당, 여기는 본인이 가지 않고 전부 다 뭐 대리인을 보내 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비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제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셨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언론에서 이제 이렇게 보도를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국민의힘당 윤석열이나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이 사람은 이제 등록했다는 것을 보도를 하는데 비해서 언론에서는 아직까지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차단을 하고 외면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직접 가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셨고, 이어서 현충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헌화를 하시고, 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참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가셔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사정으로 보면은 어제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안철수라고 국민의당에서 아마 이재명 말고 윤석열하고 이제 국민의힘당하고 이제 뭐 서로 이제 합하자 뭐 조건을 내세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합당을 하자, 이제 합당이 아니고 후보 단일화하자, 야권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자기가 의견을 제시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생각해 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우리 정치 읽기 박상훈님께서 작년에는 거의 논평을 안 하시다가 이제 금년 들어서 논평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2월 23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은 뭐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철수 이름 그대로 이제 철수를 안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철수를 안 하려고 했다가 철수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철수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름 그대로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철수를 안 한다고 했다가 철수 안 한다 했다가 이름 부를 때는 뭐 철수야 하니까 철수를 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참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하게 되면은 무슨 자기들 나름대로 셈법이 있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 되면은 이제 우리 정치 읽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되면은 이제 3파전이 되지 않느냐. 이재명 측으로 봐서는 이제 안 그래도 윤석열이 하고 지금 이재명이 하고 하면은 퍼센테이지가 아주 뭐 깻잎 대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올 대선은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래요. 이런 선거는, 이렇게 희한한 선거는 처음 본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희한한 선거는 처음 보고, 그래서 깻잎 대선이다 또는 매화 대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깻잎 대선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식당 가서 깻잎을 한 장 먹으려면 그 젓가락으로 집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잘못 집으면 2장, 석 장 놓으니까 그만큼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현재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뭐 35%, 34%, 1%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있어 가지고 안철수 표가 말이에요. 지지율이 7%, 뭐 한 10% 정도가 이렇게 윤석열한테 쏠리면은 결국 가서는 이제 이재명이 보고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이재명이가 이제 이재명이 이제 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쪽으로 봐서는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제 이래가지고 비장의 카드가 나오는 것이 이제 결국 가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안철수하고 이제 그 윤석열이 막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체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윤석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되죠. 그런데 아무래도 윤석열 쪽이 될 것 같은데, 안철수가 이제 합당이라는 말을 끄집어냈으니까 이제 단일 후보화를 끄집어냈으니까 후보가 되는데, 결국 그래 되면은 이제 그 단일 후보가 된 사람의 이제 표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서 제일 잠재적으로 파워가 센 허경영 총재님을 TV 토론에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허경영 총재님의 대통령 당선은 이미 늘 제가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미 당선은 되어 있습니다. 당선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따름이죠. 그래서 2월 21일 날 TV 토론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 그리고 2월 25일 날 이제 TV 토론에 나올는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단일화가 이제 됐다는 거, 단일화가 이제 아마 될 것 같아요. 안철수하고 이제 윤석열 두 사람 중에서 뭐 안철수가 될지 윤석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윤석열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네요. 그래 되면은 이제 그 TV 토론에 정말 총재님께서 이재명이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불러들여야 된다. 그리고 여론조사에도 이제 넣어가지고 TV 토론에 나오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총재님께서 이제 오늘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 이러면은 15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이제 그 KBS 이제 9시 뉴스 되기 전에 10분간 하는 데는 4억 원이 든다 그러네요. 그리고 20분간 이렇게 하면은 10억 원이 든다 그래요. 그래 10억 원을 투자를 해서라도 그 자세하게 총재님께서 이제 그 판을 이제 그 오시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진다고 하시니까 아마 그것이 이제 바람이 이제 불어가지고 태풍이 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막 허경영 총재님의 이 바람이 이제 태풍이 이제 불어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불어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쥐희봉 그것도 가져놓으셔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 백검으로 만들었죠. 앞에는 이제 용 2마리가 이렇게 인쇄가 돼 있고 뒤 끝부분은 이제 봉황 마크가 돼 있는 그 쥐희봉 그것을 보여주고, 또 박정희 대통령님으로부터 하사받았던 그 혁띠도 이제 보여주시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진정성이 우러나고, 또 전국에 이제 퍼져 있는 우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우리 청군들, 하늘의 군사들, 허경영 총재님의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된 이런 청군들이 지금 연설도 하고 또 총재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방송으로 보내겠죠. 그것이 주 업무고, 그래 하다 보면 또 간단하게 자기가 이제 마이크 들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3.3 정책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릴 때에 지성이면은 감천이단 말이에요. 온갖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열린다. 이제 그렇게 총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또 이제 총재님께서 TV 토론에 이제 나가시면은 뭐 그냥 정말 좋죠. 진짜 그 바람이 일어나죠. 이재명이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 불러들여가지고 TV 토론만 나가게 하면요,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자비를 들여가지고 10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제 20분간 이렇게 말씀을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뭐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몇 번은 하시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마음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이렇게 활짝 열린다. 저는 그렇게 뭐 확신을 하죠. 허경영 총재님으로 봐서는 이 때를 위해서 이 날을 늘 기다려 오셨단 말이에요. 진짜 22일 정도 남았는데 22일 정도 이 기간을 위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70년 이상을 이렇게 기다려 오셔가지고 준비를 한 상태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지막 전투 5분을 위해서 50년간을 준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 5분간을 위해서 50년을 준비한다 그랬는데, 마지막 요 한 22일간을 위해서 이 인류 역사가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그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혁명당의 탄생이에요. 국가혁명당이라는 옥동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인류 역사는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토대가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딱 원자력이라든지 저 IT 산업이라든지 이것이 세계에서, 또 조선 기술도 세계에서 1등이고, 한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글을 배우고 있는 그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이 한반도에 기독교도 들어왔고, 불교도 들어오고, 유교도 들어오고, 강정산도 있고, 이 모든 전 세계 종교가 여기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토대가 전부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마지막 그 이제 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나오는 것만 우리 한반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 이루어져 나가는 그 여건이 바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마음과 정신과 혼이 하나가 된 국가혁명당 당원님들의 그 손과 발에 의해서 이 역사는 움직이져 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소환 대한 음동 설안에 전단지 홍보하느라고 정말 우리 당원님들 정말 수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손발이 부르키도록 뛰었고, 나 역시 현장을 이렇게 뭐 전 많이 돌리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5박스 이렇게 전량 소비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있는 그대로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그 전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뭐 이미 들어와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돌리고, 또 홍보지가 없는 데는 또 돌리고, 이래서 정말로 어제 구포에 이제 우리 저 부산시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연락소장님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다 오면서 또 대신동에 오니까 정말 그 삼삼 공약 그 전단지가 길거리에 흩어지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 배당금 그 전단지도 돌아다니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나눠버렸어요. 정말 집 앞에 보면은 거기 차 이제 뿌려져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이에요. 이미 허경영 총재님은 당선이 돼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이 인류 역사는 흘러져 나왔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정말 그 22일 뒤에는 활짝 열리게 되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게
이끌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는 제가 이제 부산광역시 이제 우리에게 연락소장님들 그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제 내가 그 동구 위원장님이 누구신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니까 동구는 바로 이제 서구 동구 바로 인근 지역이고 또 우리 김준호님께서 그 이제 자가 트럭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구하고 서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3.3 정책을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딱 보니까 심어호 님이라고 만나보니까 상당히 참 신뢰성이 있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보면은 대체로 보면 연세가 많아요. 대체로 보면은 연세가 60대, 젊으신 분이 60대라고. 젊으신 분이 60대고, 정말 40대, 50대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보통 연령이 70대, 80대 이렇거든요. 7, 80대가 참 많아요. 60세 초반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젊은 분이 들어가는데, 우리 심어호 우리 연락소장님께서는 이제 52세더라고요. 1971년 경술 신혜생이시던데 만나보니까 듬직하고 상당히 또 반갑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 보니까 하늘궁에 몇 번 갔다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축복도 받고 명패도 보는 것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더 이상 말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늘궁에 한번 가는 게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당원이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이 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축복받고 명패까지 했다 이러면은 일단 이거는 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딱 대화 한 2, 3분 해보니까 벌써 마음이 통하고 그렇더라고요. 같이 이제 동구 지역은 프레카드 현수막이 24개, 12개 동이니까, 행정동이 12개 동이니까 프레카드 현수막을 24개 이제 달아야 되는데, 현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달기 위해서는 그 현수막 달 위치를 미리 선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각 이제 12개 동에 이제 한 개 동에 2개씩 달아야 되니까 그 코스를 미리 정해놔야 됩니다. 전부 다 차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차가 이제 운행해야 될 그 코스를 미리 잘 선정을 해놨다가 또 설치할 장소를 어느 정도를 생각해놔야 됩니다. 다 우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3년 전이잖아요. 3년 전부터 2020년 부터 우리가 현수막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2020년 그때 이제 지철현 사무처장님하고 또 이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김성수 청년 단장님 하고 처음 내가 프레카드를 달기 시작했어요. 2020년 1월 달이에요. 그때가 총선을 앞두고 이제 총선을 한 4개월 앞둔 상태에서 그 당시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었어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우리가 걸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부터 이제 총선에도 이제 우리가 총장님께서 내려주신 하사하신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달고, 그 뒤에 이제 총선에 이제 우리가 낙선했지만은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플래카드도 우리가 또 달고, 또 금년에 우리가 이제 또 1억 원 코로나 생계지원금, 그리고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 지급한다는 그 플래카드를 엄청 달고, 또한 이제 또 금년 이제 구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플래카드도 또 많이 달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플래카드 달고 떼고 한 경험이 이렇게 노하우가 한 3년 동안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단시간에 이제 많이 달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노하우를 다 터득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걸려요. 한 12시간 걸릴 일을 미리 이제 차량으로 어떻게 차량도 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좌회전 할 거, 우회전 할 거, 이렇게 차량 코스가 다 있으니까 그 코스대로 미리 딱 작전을 짜놓고 가면은 12시간 걸릴 것을 한 3시간, 4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신속, 정확하게, 바람처럼, 번개처럼
이리 움직이는 것이 우리 국가혁명당 징기스칸의 군대보다 100만 배 더 뛰어난 우리 전사들이니까 설치를 할 수 있대 안전하게 또 해야 된다고. 하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마침 또 한 분의 또 좀 천사님을 만났는데 박지현님이시라고. 이분을 만났어요. 아유,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갑진 을사 병호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호생이니까 저보다 딱, 나는 병신생이니까 저보다 10살 딱 차이 나던데, 저 원래 57세죠. 나는 67세고 이런데 이분도 보니까 축복도 받았고 명패도 하셨고 또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축복을 직접 해라.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축복을 권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잖아요. 권장 해가지고 하늘궁에 한번 데려가는 것도 정말 힘드는데 그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자원해서 이제 축복을 받도록 여러 사람을 했다는 거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 거기 경비 같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 하늘궁으로 자기 지인들을 이렇게 많은 지인들을 안내를 하고 많은 지인들을 이렇게 축복을 받게끔 했다는 거. 이 자체만 보면은 또 본인 명패도 했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딱 보니까 더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돼가지고 또 이거 자기 이제 차도 있고 또 사다리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하는 게 사다리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분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연제구 임성은 우리 전에 목사님이신데 지금 이제 우리 연제구 연락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부산시당을 위해서 천사를 내려보내셨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천사님을 내려보내셨다 그러던데. 정말 이분이 좀 훌륭하신 분이 오셨어요. 박지현님께서. 또 연제구에 사무실도 이렇게 하나 이제 임대도 해주시고 자기가 미리 마련해 놨는데 이제 쓸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당원님들이 운동하시다가 조금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선거 사무소 이제 그런 공간도 그분이 또 하신 분이 마침 또 우리 서구에 이제 집이 돼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현수막을 달게 돼서 나는 정말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 이제 대망의 이제 때가 이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기득권자들이 볼 때는 허경영 총재님을 여론조사에도 이제 빼고 또한 언론에서 철두철미하게 차단을 해 나왔죠 이때까지. 그러니까 기존 TV만 보시는 분들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과연 대통령이 될까 또 상당히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게끔 이제 돼 있죠.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진실은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정의는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이기나니 죽더라도 거짓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또 지성이면은 감천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때가 돼서 이제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정말 22일 뒤에 활짝 열린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어제 23일 날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론 보도에는 안 했지만은 본인이 직접 가셔가지고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 참배를 하셨다는 것을 이제 제가 영상 기록으로 남기고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우리 박지현님 이 당원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20일부터는 이제 선거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그래 하셨으니까 아마 현수막 딸 때는 저녁으로 달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으로 시간 되고 동구위원장님도 저녁으로 시간 되니까 저녁에 달아도 얼마든지 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래 됐다는 걸 제가 알리고 영상 기록으로 제가 남겨봅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TV 토론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2월 21일
2월 25일, 3월 2일 세 번인데 그 세 번 가운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뭐 세 번 다 놓을지 두 번 놓을지 한 번 놓을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놓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또 이제 잡이 들어가지고 한 20분간 이렇게 넣으신다고 하니까 10억 들어가지고 8시 40분부터 9시까지 뭐 며칠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두 번 놓을지 세 번 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놓는 것은 확실하고 그런 것이 이제 기운이 모여져서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되리라 저는 뭐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4.15 2020년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 선거는 완전히 그는 원천적으로 무효니까 최성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하시던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는 원천 무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이 다 이제 드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뭐 없는 것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만 밝혀내고 그 앞에 이제 황교안 씨 같은 분이 거기서 국민들 앞에 나와서 조목조목 설명을 상세하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 국회 해산은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원천 무효니까. 그리고 원천 무효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힘을 쓸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민주당 200명, 뭐 국민의힘당 100명 해도 너것들은 가짜다 말이에요. 가짜. 아 그래요? 자기가 돈을 뭐 금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부자다, 푼소리 떵떵 치지만은 그 금괴가 도둑질한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이래 되면은 그 도둑질한 것은 내줘야 되잖아요. 국민의 표를 사전 선거에서 도둑질 해가지고 조작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또 QR코드를 쓰는 것 자체가 원천 무효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힘은 한순간에 소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참 이제 활짝 더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제 5월 10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1억 원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18세 이상 만 17세부터 이렇게 다 지급이 되고 나면은 정말 뭐 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엄청나게 뜨거운 국민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그 국민들의 지지가 그 국가를 이제 운영하는데 대통령님에게 허 대통령님에게 힘을 엄청 실어주는 데다가 4.15 총선이 자연적으로 그건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이 천하에 이제 밝혀지게 되니까 총재님께서 하시는 대로 당신의 뜻이라면 따르겠다 이제 이거야. 그래서 100명의 임시 국회의원들 이런 것도 다 스무드하게 총재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서 3.3 공약이 신속 정확하게 실시가 이제 되리라. 그래서 뭐 제일 없어져야 할 것도 있고 만들어야 할 것도 있죠. 그 만들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신설돼야 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결혼 공영제, 연애 공영제, 또 이제 결혼부 신설, 취업부 신설, 출산 공영제, 또 전업주부 수당 신설, 이제 건국수당 신설, 국민배당금 신설, 세금포인트 제도 신설,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신설, 또 이제 그 1000여 개의 농업 뉴딜 단지 또 신설, 또 이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 신설, 또 보험공사 신설, 그리고 이제 기업가족협의회 신설, 또 안경공영제 신설, 또 사막화 방지 뉴딜 뉴딜 정책 신설, 이 만드는 것은 힘에도 12개 이런 거 빨리빨리 만들고 없애야 될 것은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3.3 공약이 뭐냐, 이제 이 지상을 석가, 예수, 공자, 이분들이 이 성인들은 이때까지 이상 세계를 꿈꾸어 왔지만은 결국 이 세상이 선천의 시대고 주역의 시대다 보니까 이 뜻을 펼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뜨잖아요. 밤에는 달이 있고 밤에는 태양이 뜰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때까지는 밤의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본신 본태양 찬란한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열리니까 선천의 시대는 가고 후천 정력 시대가 이제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 공자, 석가, 예수가 꿈꾸었던 세상이 현실화되는
현실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실화되게 하기 위한 그 가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3.3 공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서 지상 성경 세계, 대동 세계, 용화 세계가 열리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중산주의가 실현되게 되고 신정 정치가 실현되게 된다. 또 아주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돈 걱정 없는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세상이 되는데, 정말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상